네, 오늘 자리 배치는 마른 민원의 임명장 투여식이 진행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국가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으시는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광림 위원장님께서 징비록 출간 때부터 쭉 애를 써오셨고, 또 이번에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께서도 공동위원장으로 합류를 해 주셨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위원장님께서 전문가위원장을 맡아주셨고, 또 5개 분과의 총 70명에 달하는 전문가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성 대표와 청년 대표들도 위원회에 여러 분 모셨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잘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고 또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기꺼이 어려운 책임, 중책을 맡아 주신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범하는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우리 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당이 대한정당,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 변모하느냐 못하느냐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치열하게 노력해 주셔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판을 넘어 대안입니다. 비판을 넘어서 대안 중심으로 위원회의 기본적인 모든 논의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과 민생 폭망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선뜻 지지를 보내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당만의 정책 대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분야별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 대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우리 정책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책의 브랜드화, 대표 브랜드 정책 발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다초점 경제 정책입니다. 원거리 근거리를 다 보는 다초점 안경 렌즈처럼 다초점 경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 경제를 구하기 위한 당장의 근거리 정책을 세밀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꿀 원거리 정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중심은 국민의 삶입니다. 여러분께서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모든 정책의 중심을 국민의 삶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시는 비전과 정책들이 내년 총선과 더 나아가 2020 대선까지 우리 당을 이끌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폭정과 악정에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가 출범하게 됐는데 덧붙여서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특별 기구까지 만들어서 경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지금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6월 9일부터 순방을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국회 정상화를 하라고 하는 여당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지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순방 전에 제1야당 대표와 만나서 진솔한 대화 기회를 갖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들을 보면 우리 당에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들도 많아 보입니다.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긴급한 당면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다시 한번 중책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먼저 경제대전환위원회의 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기에 참여해 주신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민간위원으로서 이 야당의 정책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렇게 결심해 주신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하시고 대한민국 경제를 한번 다시 살려봐야 되겠다라는 사명감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당의 의원님들 중에서는 실력 있는 의원님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지금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위기는 역시 경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경제인데 정말 경제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중에 다 어렵다. 자영업자가 다 폐업하고 다 어려운데 하나 잘 되는 사업이 있답니다.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폐업 정리업입니다. 폐업 정리업이 지금 직원 1명, 2명 데리고, 그러니까 자영업이 폐업하면 그 정리하는 업인데요. 직원 1명, 2명 데리고 시작했다가 금년 들어서 10명으로 직원을 늘렸다. 이런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 잘 되는 사업이 폐업 정리업이라는 거, 그것이 의미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가 너무 암울합니다. 정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께서 계속 외면하시고 소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통계들이 되시고 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희망을 못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대통령께서 추경을 보내놓은 지 40일이 됐는데 왜 안 통과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국회를 열어서 이 국회가 진정한 민생국회가 돼야 되는데 과연 잘못하면 이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대로 하면 이것이 정말 민생을 살리는 추경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재해재난 추경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국민들 손에 들어가는 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주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재난 추경은 피해 주민들에게 주는 돈이 없고, 그다음 비재해재난 추경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선심성 이 총선용 SOC 사업이나 또는 현금 살포형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재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추경 심사를 할 때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여당이 하자는 대로 어느 정도 이걸 동의해 주다 보면 결국 이 추경이 과연 정말 민생 추경이 될 것이냐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모이신 것은 저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그동안 민생 대장정을 통해서 들은 민심들을 비롯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은 민심을 결국은 이 정책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정책 대안으로 또 장기 정책, 단기 정책으로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시 이 대한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을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그동안 경제는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오늘 2020 경제정책 대전환위원회의 출범을 통해서 역시
경제는 역시 자유한국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 행사를 책임지고 마련해 주신 김강민 2020 경제대전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세현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각계 76분의 저명한 인사분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심을 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이후에 자유시장 경제를 중심축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전쟁, 6.25 전쟁 직후 국민 총생산은 13억 불에 달했습니다.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불과 65년 만에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경제 전문가 여러분과 또 온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힘을 내어서 1조 6,556억 불의 세계 11위의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정권이 집권한 이후부터 경제 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뚜렷한 역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 이후에 10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의 후퇴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룬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입니다. 일부 못된 권력자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맞춤형 대안을 제시해서 부디 쓰러져 가고 있는 파탄 지경에 있는 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저희 자유한국당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정부 여당에서 이념과 환경에 빠져서 경제 현실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펴내는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너무나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다시 경제 활력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강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모시고 미력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현재 기술혁명이 부르고 있는 사회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와해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큰 격변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 경제정책에서 우리가 계승해야 될 장점은 최대한 살려서 우리의 전통적인 이 경제정책의 그 이해와 또 운용 능력에 대한 확신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심어드림과 동시에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의 추이를 잘 보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각계에서 경륜 높으신 위원님들이 모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확신을 하고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의원 김소영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경제파탄 백서특위에 이어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정말 무겁고 어깨가 정말 무겁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들다는 세대, 3040 세대의 목소리를 제대로 와서 반영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82년생 김지영으로 대표되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엄마들의 어떤 목소리를 함께 반영하라 이런 명령으로 알고 이 위원회에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원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 또 두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또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3040 세대로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가 좀 더 많은 대한민국, 또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또 세계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외교를 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정말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경제 정책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3040 부모 세대들이 과연 우리 때보다 더 나은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정말 많은 3040 세대 가장들이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아 수입이 줄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또 쏟아지는 현금 살포성 복지 정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져갈 미래의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3040 세대들이 자신있게 어깨를 펴고 경제 현장으로 나서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대한민국 되도록 저도 세 분의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많은 위원님들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을 보고 왔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4%를 기록하였더라고요. 이 성장률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에 최저라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 중에 고용 상황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국내 실업률은 4.4%이고 또 그 중에 청년 실업률은 25.2%로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최악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정권에서는 공적 자금을 통한 공공 단기 일자리를 양성해 놓고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재원과 자산들은 저를 포함한 또 저의 자식 세대, 다음 세대가 다 물려줘야 될 빚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에 김소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더 정책 대안 정당으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청년들의 질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번 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 좀 만들어가지고 더더욱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부강하고 조금 더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에 함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그 경제가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 하는 부분. 두 번째 메시지는 경제를 살리는데 수십 년이 절대 빈곤 속에서 경제를 이만큼 살리는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경제를 무너뜨리는 데는 불과 2, 3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국민에 주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2년간 겪고 나서 우리 한국당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지금의 시대 정신은 이 경제를 살려서 완전히 지금 하루에만 해도 하루에만 3,500개씩 문을 닫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제를 다시 살리는 일이 우리 한국당과 대한민국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번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이러한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간사로서 또 비전분과의 분과위원장으로서 우리 이 대전환위원회가 국민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경제 대전환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특히 정책 브랜드를 만들고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다초점 정책으로 구석구석에 우리 경제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77명의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제안이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경제 대전환이라고 하는 큰 화두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나가기에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생하는 노사관계국과 이미자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자입니다. 저도 우리 김태기 민간위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말 그대로 상생하는 노사관계 지금 완전 뒤집어진 운동장 이 부분을 갖다가 바로 잡는데 그래서 여기는 중심에 있는 민주노총의 불법화, 폭력시, 불법 점거 이 모든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총력을 다해서 해나가서 기업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 창출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책 예산을 보니까 58조 원이 집행이 되는데 각 연령대별 합계 출산율은 2017년도에 1.05명, 2018년도에는 오히려 0.9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OECD 35개 회원국가 중에 당연히 꼴찌입니다. 아마 확대 재정 편성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따뜻한 시장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안아드리는 그런 다양한 복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중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청년들의 고민과 마음의 짐을 들어드리는 청년 복지 분야에 특별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업들은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지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비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성장은 역성장을 하고 있고 경제를 거들낸 이상 또 재정까지도 거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폭망 정부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는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할 수 있고 신바람이 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힘을 합쳐서 정말 2020에는 경제가 대전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년 전 2016년도에 우리 총선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 지방선거 연속해서 패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님 3분 모셨습니다. 당대표님 2분 모셨고요. 이제 우리 손으로 국민들 성원으로 모신 황교안 대표님 세례가 내일 모레면은 100일이 됩니다. 오셔서 말씀하셨던 문재인 정권 실정 백서 위원회 마련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32분의 집단 지성으로 경제 실정 징비록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말씀이 2020 경제 재전환 프로젝트 실천을 위한 위원회 말씀이 계셨고 오늘 이렇게 임명장 수여식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77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경제 실정의 원인과 참상 그리고 대표님께서 4,080km를 대장정을 벌여주신 가운데서 국민들이 액을 해왔던 민심 170여 가지의 논의 그리고 우리 당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하고 녹여내면서 이 앞으로 100일 작업을 해가지고 정기국회 이전에 완결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문제는 경제야 한데 정말로 경제는 잘못하고 있고 바꾸면 되는데 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표되는 통계 전부 다가 통계 작성 이후 최악, 사상 최저, IMF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이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또 정부에서 잘한 것도 있다라고 한데 보니까 국가신용등급 높다. 재정 건전성 OECD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이다. 외환 보유고 높다. 이거 다 경제 아시는 분, 여러분들은 다 지난 정부 9년 동안 모아놓은 최대치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걱정이 돼서 뭐 이렇게 이 금년도 1, 4분기 경제 성장이 속보치에서 0.3으로 나와서 그것도 참 기가 막혔는데 오늘 확정치 나온 거 보니까 0.1% 더 떨어져서 0.4로 되고 있는 겁니다. 힘을 모아서 우리 당의 소망이기고 희망이기도 하지만은 국민 전체의 절규이고 희망인 2020 경제대전환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합시다. 제가 심부름하고 꼭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멀리서 와주신 우리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이 백서 만들 때는 교수분들 10분들하고 32분 모시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수분들 이름 올리고 사진 밖으로 공개하는 것 참 어려운 가운데 10분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수분들께서 30분이 이렇게 해주셨고, 또 외에 여러 사정으로 이름은 밝히지 못하고 전면에는 못 사지만은 꼭 이 나라 이 경제를 위해 가지고 꼭 좀 작업에 참여해 주시자 한 분들이 서울과 지방에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그분들 의견도 함께 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